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통장이 아니라 자존감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은퇴 후 자존감의 문제와 그 핵심에 있는 역할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은퇴자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다. 월급이 끊겨서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붙잡아주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직장인은 정년퇴직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회사에서는 팀장님이었는데 은퇴하니 집에서는 그냥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의 말에는 재정적인 불안보다 더 깊은 공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자신만에 기여하는 자리를 통해 자존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증명하는 장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62세 전직 공무원 씨는 은퇴 후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는 처음엔 편안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유 없는 무기력감과 불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잠을 자도 상쾌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었으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생각보다 자신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었지만 자존감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며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딱 2~3시간의 활동이었지만 그의 말은 달라졌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다. 그는 재정이 아니라 역할이 자신을 다시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미국 듀크대 연구진은 은퇴 후 우울감이 커지는 이유를 분석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역할의 급격한 감소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요인보다 관계와 역할의 붕괴가 우울 위험을 2배 이상 높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7세에 파이어족으로 은퇴한 B씨는 충분한 자산을 쌓았지만 1년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비가 아니라 허무함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파트타임 바리스타로 일하며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임금은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과의 소통과 자신의 쓸모를 확인하는 시간이 큰 회복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년기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기여하는 역할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작은 일이라도 좋고 하루에 1~2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자존감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경험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중요한 점은 그 역할이 꼭 일자리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 동네 모임 운영, 손주 돌봄, 작은 프로젝트, 온라인 재능 나눔. 이런 것들도 모두 역할입니다. 핵심은 내가 하는 일이 나 말고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 자존감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역할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고, 은퇴 후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역할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그 역할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 자존감 자체를 만들어주는 재료는 아닙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힘은 돈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누구에게 기여하며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지가 노년의 정신 건강을 결정합니다. 역할은 나를 다시 세우는 기둥이 되고 자존감은 그 기둥에서 자라납니다. 혹시 지금 역할을 잃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사소한 질문 하나가 자존감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은퇴 후 자존감 회복의 핵심은 돈이 아닌 역할 회복이었고, 당신의 삶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열쇠도 바로 그 역할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 확인하며 살아간다. 직장인은 직장에서의 역할을 통해, 부모는 가족 안에서의 책임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은 모임 속 기여를 통해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얻는다. 그런데 은퇴는 이런 역할들의 연결고리를 한순간에 끊어낸다. 직장이라는 공간이 주던 역할은 사라지고 동료들이 기대하던 책임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 해야 할 일이 사라지며 많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공백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은퇴 직후 가장 흔한 말은 이제 나는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토로다. 자존감은 우리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과에 가까운 만큼 역할이 사라지면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실제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이 역할 상실이 주는 충격은 경제적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결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생활비가 넉넉해도 갑작스러운 무력감, 일상의 흐름이 사라지며 느끼는 막막함, 나를 찾는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정서적 고립이 은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반응 안에서 재확인한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반응을 줄 사람이 거의 없다. 칭찬이나 기대도 줄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줄어들며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을 축소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자존감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떨어진다. 은퇴 후 우울감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노년기 우울의 중요한 원인으로 역할 상실을 지목한다. 사람은 자신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데 은퇴는 그 확인 과정을 단절시킨다. 직장에서 맡았던 업무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자기만의 쓸모를 확인하는 중요한 통로였다는 사실을 떠난 뒤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은퇴 다음 날을 가리켜 내가 사라진 날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존재감은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존재감을 느끼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은퇴자가 처음 떠올리는 방법은 경제활동이다. 다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을 버는 행위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핵심 요소다. 카페에서 컵을 정리하는 일이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이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이든 그 속에서 다시 사회적 기여를 체감하는 순간 자존감은 살아난다. 자존감은 수입보다 쓸모의 감각에 더 가깝고 쓸모의 감각은 누군가와 연결될 때 비로소 생겨난다.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직장에서 팀장 역할을 맡으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조율해온 사람이었다. 그에게 직장 내 역할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도 같았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하루 종일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에 막막함을 느꼈다. 가족이 있음에도 외로웠고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기쁨이 줄었다. 그러나 그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를 하며 다시 자신만의 역할을 찾았다. 상담이라는 활동은 그에게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되찾게 만들었고 그는 그제야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은퇴자는 충분한 자산을 쌓아 조기 은퇴에 성공했지만 첫 해를 보내며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마주했다. 아무 계획 없이 보낸 길고 반복되는 하루는 자유라기보다 공허함에 가까웠고 시간은 많았으나 의미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 그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했다고 한다. 나는 무엇을 해야 기분이 좋은가? 그 질문은 역할 회복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그는 동네 작은 공방에서 도자기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고 그 시간이 자신에게 가장 큰 활력을 준다고 말한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자신에게 배우러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존감은 크게 회복되었다. 의미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에서 온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역할의 형태가 아니라 역할의 존재 그 자체다. 사람들은 종종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 말한다. 젊은 시절처럼 큰 프로젝트를 맡기 어렵고 책임 있는 자리보다 단순한 활동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년기 역할은 가치를 만드는 방식이 젊을 때와 다를 뿐 충분히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손주를 돌보는 일도 학습과 관심이 필요하고 지역 동호회에서 모임을 운영하는 일도 사람 간의 이해를 조율해야 한다. 또 자신만의 경험을 강의로 나누거나 글로 기록하는 활동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며 그 결정을 통해 사람들은 다시 자존감을 얻는다. 역할 회복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안정이 체력과 직결되는 시기가 바로 중장년기 이후다. 실제 장기간 연구를 보면 노년기에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체 기능이 빠르게 약화되고 일상 활동 능력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활동이 운동이든 대화든 상관없이 더 자주 움직이고 더 활발하게 생활하게 된다. 이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결국 역할 회복은 자존감을 넘어 신체적 노화까지 늦추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은퇴 후 역할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1시간의 봉사활동. 일주일에 몇 번 참여하는 작은 모임.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짧은 강의. 이런 작은 활동이 반복되면 사람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갖게 된다. 자존감은 이렇게 작은 역할들이 쌓이며 다시 세워진다. 단절된 역할을 대체하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기만 해도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변한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새로운 역할을 찾기로 마음먹는 그 시작이다. 많은 은퇴자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에 가로막혀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나 역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도의 문제다. 시도하면 역할이 생기고 역할이 생기면 자존감도 따라온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역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역할부터 시작하는 용기다. 한 사람의 노년은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역할의 지속에 의해 달라진다. 꾸준히 이어지는 작은 기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관계를 회복하며 일상의 활력을 만든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은퇴 후 자존감 회복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역할 회복이다. 사람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이며 그 도움의 형태는 크지 않아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다시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확인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역할이 만들어준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맡은 역할이 가진 무게다. 당신의 노년은 역할을 잃는 순간 무너지지만 역할을 회복하는 순간 다시 빛을 찾는다. 이 칼럼을 읽는 분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 언제든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발견하길 바란다. 당신의 가치는 여전히 크고 그 가치는 당신이 선택하는 역할에서 다시 피어난다.